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신 베리파파님, 안승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른 한 주였는데요. 슬슬 사람들 사이에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PC 물가가 하락한 거 보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는 안 올 수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셔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기의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달러 방향성, 통화정책 방향성,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작년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금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요. 심지어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하신 분은 아마 손해가 엄청 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고배당 주식이나 리츠, 에너지 기업 및 코인 같은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부터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 즉 현금 보유하신 분은 달러 환율이 올라서 8.6% 이익을 냈고요. 원자재나 원유에 투자하신 분은 대박이겠지만 선물 투자 시 롤오버 비용이 크고 여러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선물 투자는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달러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달러는 올해 4분기 12월까지는 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1260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여전히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글로벌 자산이 화랑이었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는 투자기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아주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왜 달러 강세를 4분기까지 보냐? 최근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된 거냐?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는 보통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시행으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즉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달러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기준금리를 내리고 QE,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 완화적 통화 정책인데 지금은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QT를 한다고 하니 시장의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달러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3Q, 9월에서 10월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달러 인덱스를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셔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 글로벌 호황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 정책 방향성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이제 주가 랠리 시작이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는 안 온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이런 거 주장하실 때는 근거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생각한다. 연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물가 지표가 아시는 것처럼 PCE 물가 지표인데요. PCE 물가 항목에서 정보 컨트롤이 가능한 농산물 석유 가격을 제외한 PCE 물가를 코어 PCE 물가라 하는데요. 이 녹색 그래프가 코어 PCE 물가입니다. 이 코어 PCE가 최근에 4.9%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어 PCE를 2%로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입니다. 근 20년간 이 코어 PCE가 2%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연준이 일을 잘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4.9%입니다. 연준 물가 목표치보다 2.5배나 높은 건데요. 4월보다 약간 내리긴 했는데요. 요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거다. 라는 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바람입니다. 어떤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바람.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이 아니고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진짜 금리를 안 올리고 QT를 안 하려면 이 코어 PCE가 적어도 4% 아래까지 드라마틱하게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 폭등이나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못 내려도 연준의 면피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물가가 갑자기 빠져서 금리를 안 올린 거야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데이터도 없이 그냥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 그럼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해서 경기 침체가 엄청 크게 온 적이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같은 시기에 독일은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초반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파월 의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달러 엄청 풀어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니 사람들이 일을 안 구합니다. 그냥 집에서 놀아요.
그러니 실업률이 다 연준 탓이라고 하고, 물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5%를 찍고, 모든 금융 전문가는 연준이 금리를 늦게 올려서 이 지경이 왔다고 연일 미디어에서 때린다면 여러분이 파월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굳이 지금 심지어 주식시장이 패닉도 아닌데 통화 완화 정책을 써서 주식시장, 코인 시장을 멱살 캐리 하실 건가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 통화 완화 정책을 써서 이제 곧 주식시장, 코인 시장 화랑이 온다. 그럼 사람들이 주식, 코인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일하러 안 나오고 물가까지 더 오른다면 1970년대처럼 더 큰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고 가정하는 분이나 미디어 특징을 살펴보면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추론이 아니라 그냥 바램이에요. 만약 이런 바램형 의견이나 뉴스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있으면 그건 진짜 고민해보는 게 맞지만, 만약 누군가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한테 이런 개소리를 한다. 그럼 그냥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면 통화 긴축 정책을 안 하고 진짜 그냥 놔두며 이 코어 PC가 %를 찍고 기준금리를 올려도 소용없는 상황이 와서 대공황급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댓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 방향성인데요. 대체 투자라면 에너지, 농산물, 리츠, ETF, ETN이나 코인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정말 트레이딩에 능숙하고 시시각각 이벤트 드리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한순간도 모니터에 눈을 떼지 않으며 잠을 거의 자지 않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는 너무 올랐고 코인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 그나마 나은 농산물 ETF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DBA라는 ETF가 있는데요. 여기 홀딩스의 보유 종목들을 보면 커피, 옥수수, 설탕, 콩 등등의 농산물 관련 ETF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보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13% 올랐고 1년 동안 22% 올랐습니다. 변동폭이 큰 ETF는 아니라서 선물 투자보다는 그나마 이 ETF가 훨씬 더 안전하실 겁니다. 근데 농수산물 가격 상승 사이클이 평균 6개월 전으로 길지 않아서 이 상품도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단타로 짧게 수익 두시고 빠지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농수산물 특성상 기상 이변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격이 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 상품도 예측이 힘들지만 농산물과 석유는 정부가 개입하면 예측이 더 힘들기 때문에 물가에서도 예측이 안 되는 농산물, 석유를 제외한 코어 CP를 기준으로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그냥 안일하게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하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가을쯤 밀 가격이 폭등하겠네? 라고 단순하게 예측하고 DBA ETF에 몰빵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개입해서 알 수 없는 변이로 해당 ETF 가격이 내려가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 굳이 대체 투자 상품에 정보가 많지 않은 분은 이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초반에 보여드린 표인데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 3Q, 9월에서 10월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달러 인덱스를 잘 확인하면서 투자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 글로벌 호황이 올 수 있고요. 코어 PC가 4% 아래로 내려가야 통화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 대체 투자는 정보가 많고 잘 아는 분야만 하자입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